차가운 겨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길은 한국의 어느 동네 골목길로 이어졌습니다. 사르르는 듯한 바람이 집집마다 틈새를 파고들며 새벽 장사를 나온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싱싱한 생선 싸게 드려요. 오늘 잡은 거예요. 악자지껄한 외침 소리는 이른 아침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상인들은 분주하게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죠. 아직 이슬이 맺힌 채소들, 팔딱거리는 생선이 가득한 어물전은 시장 골목을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란함 속에서도 유독 마음 시리도록 조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낡은 나무 의자에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세월의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주름 하나하나가 할아버지가 겪어온 슬픈 이야기인 듯했습니다. 뿌옇게 흐린 두 눈은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복권 다발을 꼭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에 놓인 작은 지팡이를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해진 스웨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다 막아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목에는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만 앙상한 손등 위로 드러난 푸른 핏줄은 바람이 불 때마다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다녔지만 대부분 흘끗 쳐다볼 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가다 할아버지 앞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아침 여기서 이렇게 파시면 평생 먹고 살도는 버시겠네. 응. 다른 한 명이 친구 어깨를 툭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아, 가자가. 건드려서 뭐 하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복권 다발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마치 희미한 희망이라도 지키려는 듯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상인들은 더 큰 소리로 손님을 끌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할아버지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님 딱하기도 하지. 저렇게 팔아서 몇 푼이나 번다고 추운데 하루 종일 저러고 계실까.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끌고 할아버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허리를 숙여 작은 지폐 한 장을 꺼내며 웅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복권 한 장 주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복권 한 장을 골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행운을 빈다. 아이는 복권을 받아 들고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잠시 밝아지는 듯했지만 이내 늘 드리워져 있던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동네 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젊고 날카로우면서도 진중한 분위기의 여성 CEO, 서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복권 다발을 쥐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 씨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상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낯선 시선을 느낀 듯 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은 그저 먼 허공을 향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했지만 작은 골목 한 구석의 할아버지 모습과 서연 씨의 깊은 시선은 감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처럼 말입니다. 북적이는 시골 시장의 한 구석,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앉은 서연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권 다발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앙상한 손으로 낡은 목도리를 여미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 목에 둘러진 낡은 목도리가 살짝 날렸습니다. 서연 씨의 시선은 그 모습에 사로잡혔고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도리는 서연 씨에게 추운 겨울 아침,
채소를 팔러 다니시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작은 체구, 무거운 채소 광주리에 짓눌린 가녀린 어깨, 안개 자욱한 시골길, 느리지만 단호했던 어머니의 발걸음. 그 시절, 어머니도 할아버지가 두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 목도리는 혹독한 겨울마다 어머니와 함께하며 시장에 나갈 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아주는 동반자였습니다. 기억은 계속해서 서연 씨를 가난했던 어린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어머니는 일어나 채소 광주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니가 학교 갈 시간에 맞춰 아침밥을 먹으라고 재촉하시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어머니는 늘 굶거나 대충 때우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딸에게 양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시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의 옷에서는 채소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잔돈을 세시던 어머니의 모습, 걱정 가득한 눈빛은 서연 씨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추운 겨울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를 찾으러 시장에 갔던 서연 씨는 장사가 잘 안 되어 채소 좌판 옆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딸을 보자 애써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나중에 엄마처럼 고생 안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서연 씨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는 늘 교육이 가족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어깨에 채소 광주리를 메고 눈빛에 희망을 담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오늘날 서연 씨가 걸어온 길을 밝혀준 등불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시선은 현실로 돌아와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서 오래전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내심, 끈기,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할아버지의 고단한 얼굴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낡은 목도리, 복권 다발을 진 떨리는 손, 모든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던 날들의 복사판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마음속에서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옛날에 좋은 분들이 우리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삶은 아마 많이 달랐을 거야. 오늘 나는 이 할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과 따뜻함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가 내리는 순간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의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선한 마음 때문에 그를 돕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안개를 조금 흩날리며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운명적인 대화가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붐비고 활기찬 시골 시장 한가운데 이질적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서연 씨는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에 할아버지는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한 듯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복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가 다 사고 싶은데요. 서연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놀란 듯했습니다. 복권 다발을 꽉 쥐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사시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냥 몇 장만 팔아도 저는 좋습니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추운 날 오래 앉아 계시지 않도록 제가 다 사고 싶어요. 서연 씨의 단호한 눈빛의 할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에 보기 드문 감사의 빛이 스치는 듯했습니다. 서연 씨에게서 돈다발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어색함을 풀어주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에는 누가 같이 계세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그런데 교실 지붕을 고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그만 두 눈을 잃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지. 서연 씨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어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들 멀리 일하러 가서 연락도 잘 안 닿아요. 나이 들어서 괜히 애들한테 짐 되기 싫고 복권 파는 게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힘들지만 아직 누구한테 신세 지지 않고 산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그 무리 중 한 젊은이가 다가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나한테도 복권 한 장 줘봐요. 할아버지는 선뜻 복권을 건넸습니다. 청년은 지폐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 손에 아무렇지도 않게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그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웃으며 조롱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눈먼 영감탱이가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어떻게 알겠어? 할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돈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큰 웃음소리에 서연 씨는 즉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연 씨는 빠르게 다가가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을 속이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무리 전체가 돌아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년은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서연 씨의 엄격한 눈빛은 모든 변명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할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제대로 된 돈으로 돌려드리세요. 당신 자신을 존중할 줄 안다면요.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청년은 당황하며 진짜 지폐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 쪽으로 던졌습니다. 에이, 그냥 장난이었다고. 됐죠. 그는 무리를 이끌고 창피함 속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 씨는 돈을 주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받으며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서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뭐료, 할아버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젊은이들이 사라지자 서연 씨는 할아버지에게 돌아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복권만 사려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좀 더 장기적으로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이는 듯했습니다. 싸늘한 아침바람이 골목길 구석을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손에 복권 다발을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그의 외로움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은 마치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희미한 희망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와의 짧은 대화 후 골목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낡은 목도리, 앙상하게 떨리던 손. 모든 것이 그녀의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아까 그 젊은이 무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거만한 태도로 한 명이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자리 좋은데 저 늙은이가 왜 차지하고 있나?
우리가 여기서 커피 노점이라도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그저 고개를 젓고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무리 중 한 청년이 도전적인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를 3개 밀쳤고 할아버지는 희청거렸으며 복권 다발은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영감탱이, 여기서 뭐해? 젊은 애들 먹고 살게 자리 비켜. 그는 큰 소리로 웃었고 무리 전체가 따라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흩어진 복권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웠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가락은 마치 바람에 날아갈까 두려운 듯 종이 한 장 한 장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서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물건을 진열하던 한 상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들 맨날 저러고 다녀.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야. 다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마치 그 불공정한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멀리서 지켜보기만 선택했습니다. 멀리서 서연 씨가 할아버지에 대해 더 물어보려고 돌아오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즉시 엄격해졌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 무리가 돌아보며 서연 씨의 등장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뭔데 끼어들어? 돈 좀 있다고 아무데나 나서지 마. 서연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건 어르신을 괴롭히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서연 씨의 강한 말에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젊은이 무리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이건 우리 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서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여기서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앉아 계셨어요. 당신들은요?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서연 씨의 엄격한 눈빛과 군중의 시선 앞에서 젊은이 무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지만 떠나면서 협박하는 말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이 일, 이걸로 안 끝나. 젊은이들이 떠나자 할아버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서연 씨는 살짝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복권들을 다시 줍는 것을 돕고 빠진 것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돕는 일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 서연 씨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길 구석은 여전히 싸늘한 바람 속에 조용했습니다. 서연 씨는 작은 꾸러미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빵 몇 개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두유 한 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고 시선은 여전히 낡은 골목 구석에 앉아 복권 다발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 씨를 보고 살짝 놀란 듯했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를 통해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가 두유 잔을 손에 쥐어주자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또 와주셨구려.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 할아버지는 약간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두유 잔에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친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마치 오래전의 날들을 회상하는 듯했습니다. 옛날에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작은 시골 학교였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했지. 아이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은 그가 가르쳤던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밝아졌습니다. 아이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늘 도울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한 번은 내 월급을 털어서 아이들에게 책이랑 공책을 사주기도 했지. 교육만이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집에서 무료로 야학을 열었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글자를 읽던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피곤했지만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사고를 언급할 때 낮아졌습니다. 그날 비가 새는 교실 지붕을 고치고 있었는데 발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할아버지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고는 시력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교단의 설 능력마저 빼앗아갔어요.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아내는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어려운 생활 때문에 모두 고향을 떠나 멀리 일하러 갔습니다. 그는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생이 나에게도 미소를 지어줄 거라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옆에 있던 작은 가방을 열어놔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르쳤던 가난한 학생 중 하나예요. 아주 똑똑했는데 집이 어려웠지.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연 씨는 사진을 주에 깊게 보았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무엇인지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와는 연락이 끊겼지만 나는 늘 그 아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존경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희생, 선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반드시 도와드려야 해. 골목길을 떠나면서 할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낡은 사진의 이미지가 서연 씨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과거와 자신의 삶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연 씨의 눈빛의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할아버지를 돕는 계획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차 안에 앉아 핸들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창 너머 먼 곳을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과 낡은 사진이 여전히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차창에 김을 서리게 했지만 서연 씨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계속 살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해. 검은색 세단은 천천히 움직여 골목길을 벗어났지만
서연 씨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만남이 지울 수 없는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다시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달콤한 빵과 아직 따뜻한 두유가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목도리가 매서운 추위를 막으려는 듯 가냘픈 방패처럼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 씨가 다가와 봉투를 손에 쥐어주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구려.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잠시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바람이 여전히 불어왔지만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좀 더 안정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듯 했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목도리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흐릿한 눈은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마음이 참 곱구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나이도 들었는데 누가 나 같은 늙은이를 써주겠소?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짐이 아니세요. 제가 하려는 일은 할아버지가 더 나은 삶, 할아버지께서 희생하신 것에 걸맞은 삶을 사시도록 돕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내 분수를 알아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돼요. 아가씨 같은 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마음을 쓰세요. 할아버지의 말은 서연 씨에게 다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채소 광주리를 메고 장사를 나가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가 두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 아무리 추워도 어머니는 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딸, 나중에 엄마처럼 고생 안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서연 씨는 추운 겨울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심하게 앓으셨지만 딸이 학교를 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파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만약 옛날에 우리 엄마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은 서연 씨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돕는 것이 단순히 복권을 다 샀거나 몇 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저는 이해해요. 할아버지께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실 방법으로 꼭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 씨는 노인 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할아버지의 상황에 맞는 가벼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서연 씨는 그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목길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복권 다발을 정성껏 정리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녀가 떠날 때 서연 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차 앞에 서서 그녀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서연 씨는 긴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무거웠습니다. 낡은 사진, 그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마치 그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그의 온화한 눈빛. 거실로 들어선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하지만 뭘까? 서연 씨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떨쳐내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해온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 위, 구석진 곳에 얇은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나무 상자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손은 상자를 내려놓을 때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기억의 일부를 열어보려는 듯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 빛바랜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랫동안 만지지 않은 편지 봉투 하나.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선생님은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장 힘들었던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을 돌볼 힘이 없으셨을 때 선생님은 제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항상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서연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속삭임처럼 어머니가 늘 언급하시던 선생님과 그녀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선생님의 시간과 노력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보여주시던 선생님의 눈빛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들의 빛이셨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와 편지, 속 이야기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 그분이 말씀하신 믿음과 선함에 대한 이야기가 엄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잖아?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낡은 사진의 이미지가 다시 서연 씨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소년, 눈빛, 미소, 뭔가 정말 낯익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엄마가 말씀하시던 바로 그 선생님이 아닐까?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내가 물어봤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면 실망할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맞다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어머니에 대한 해상이 다시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니가 한 늙은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의 끼니까지 챙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는 그저 열심히 공부하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선생님은 항상 여기 있을 거란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의심 속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저분이 정말 엄마가 말씀하시던 선생님이라면 나는 저분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를 대신해서 은혜를 갚을 거야. 서연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손에 들고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스탠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희망과 결의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과거 사이에 숨겨진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암시했습니다.
이른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연 씨의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편지, 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 어린 손글씨가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엄마가 말씀하시던 선생님이라면 저분이 계속 이런 외로운 상황에 계시도록 둘 수는 없어. 저분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해.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서연 씨는 노트북을 열어 작은 교실을 열 만한 장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복권을 팔던 동네 근처의 주민센터가 떠올랐습니다. 서연 씨는 주민센터 관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중년의 남성 관리인은 바빠 보였고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을 뭘 하려고 쓰시겠다는 거죠? 그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실로 만들고 싶어요. 제게는, 아니,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 씨는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시는군요. 여기 사람들은 다들 먹고 살기 바빠요. 이 교실에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서연 씨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무도 시작할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교실 하나가 아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생각까지 바꿀 수 있어요. 잠시 망설이던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누가 올지는 장담 못합니다. 서연 씨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작은 공간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책상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 씨는 속으로 다짐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함께 책상과 의자를 닦고 전구를 갈고 벽에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을 붙여 장식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모두들 곧 생겨날 작은 교실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거절하며 자신은 이제 기력도 없고 누가 공부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많은 세대의 학생들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이 가난한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여긴 단순한 교실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교육에 대한 믿음을 계속 퍼뜨리실 수 있는 곳이에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교단에 섰던 기억, 학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서연 씨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실 개설 소식을 알렸을 때 지역 사회의 반응은 꽤 차가웠습니다. 교실은 좋은데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집안일 도와야지. 서연 씨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교실 문을 연 첫날, 호기심 많은 아이들 몇 명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문밖에서 서성일 뿐 감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실 안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 씨는 그의 마음속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사람들이 결국 이해하고 지지해 줄 거라고 믿어요. 다음 날, 서연 씨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이것이 자녀들에게 다른 미래를 가질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연 씨는 또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고 태도를 바꾸기 위해 교실에서 교류 행사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가 교실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마른 체형의 남자아이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학도 가르쳐 주시나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로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서연 씨는 멀리서 할아버지가 분필을 쥐고 빛나는 눈빛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교실은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강 첫날 수업에는 겨우 몇 명의 아이들만 참여했지만 교실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부엌에서 흑투성이 얼굴의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교실에 계신 할아버지 선생님, 진짜 재밌어.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수학 빨리 푸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 채소를 썰던 엄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신나서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에서도 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새로 생긴 교실 이야기만 제잘거려. 듣자 하니 저 할아버지 선생님이 예전에 교사셨는데 지금은 무료로 교실을 여셨다네. 참 드문 일이야.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근처 카센터를 운영하는 나이든 남성 사장님이 말을 보탰습니다. 나 저 양반 기억나. 옛날에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이셨지. 근데 팔자가 사나워서 사고 난 뒤로는 교단에 못 서셨잖아. 지금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교실과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점차 지역 주민들의 호기심을 끄는 밝은 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 씨와 할아버지가 교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싱싱한 채소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푸르고 신선한 잎사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 채소라도 교실 아이들 맛있는 밥 한 끼 해주는데 보탬이 됐으면 해서요. 여자는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랐다가 감동하며 채소 다발을 받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마치 그 친절함에서 오는 따뜻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귀한 마음이네요. 같은 날 오후, 동네 쌀가게를 운영하는 나이든 남성 사장님도 교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작은 쌀 한 포대를 놓고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쌀 조금이지만 아이들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연 씨가 하는 일 정말 의미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감동하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부들은 그녀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첫 씨앗과 같았습니다. 교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교실의 의미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시나 봐. 우리 애들이 집에 와서 칭찬을 그렇게 해. 내일 나도 우리 막내 한번 보내봐야겠어. 점차 지역 사회의 호기심은 진정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 들러 달걀 몇 개, 채소 한 다발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오거나 그저 소박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연 씨 옆에 앉아 교실 안 희미한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고마워요, 아가씨.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셨던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서연 씨는 이미 이룬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교육 내용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와 수학 외에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돈 관리법이나 건강 관리법을 가르쳐서 더 자립적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의했지만 책과 학습 자료 부족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연 씨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몇몇 자선단체와 재정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책,
필기구, 그리고 교실 유지 비용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교실 앞에 서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필 쓰는 소리,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서연 씨는 옆에 서서 할아버지 얼굴에 어린 옅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변화가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조용히 교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을 간직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작은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구석구석, 낡은 나무 의자 하나하나를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공간에 퍼져 있었지만 서연 씨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감동적인 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실 앞에 앉아 먼 옛날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특별한 여자아이가 있었어. 몹시 가난했지만 공부는 아주 잘했지. 바로 그 아이 덕분에 나는 교육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 서연 씨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 제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 아이는 늘해진 옷과 다른 신발을 신고 학교에 왔지만 눈빛은 언제나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 살 돈이 없어서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었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떼어서 그 아이에게 책이랑 공책을 사줬지. 저녁이면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와서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공부를 더 하곤 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잠시 메이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이 수놓아진 작은 손수건을 나에게 선물했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했지. 서연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나무 상자 속에 소중히 간직하시던 그 손수건이 바로 할아버지가 방금 말씀하신 그 손수건이었던 것입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어머니의 나무 상자에서 찾았던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어둡던 시절 제게 빛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키울 힘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자네 어머니 편지란 말인가? 자네 어머니가 내가 가르쳤던 그 가난했던 제자였단 말인가?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늘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선생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시라는 걸 알겠어요.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이가 옛날에 약속했던 것을 해냈구나. 그리고 이제 자네가 그 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서연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덕분이고, 저희 어머니가 미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희 가족 모두 선생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제자가 잘 사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선생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지.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더 큰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실을 여는 것이 단지 할아버지가 열정을 이어가도록 돕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선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감사 행사를 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도요.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감사 행사라니. 하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저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야.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은 좋은 가치들을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떠나기 전 할아버지는 옆에 있던 작은 가방을 열어낡고 빛바랜 사진, 서연 씨가 전에 보았던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는 사진을 서연 씨 어머니의 편지 옆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한평생을 되돌아보는 듯 사진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자네 어머니가 시작했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게. 나는 자네를 믿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믿음과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할아버지의 얼굴과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멀리서 서연 씨는 감사 행사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에 의미 있는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주민센터 마당 곳곳에 퍼졌습니다. 작은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드물게 평화로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서연 씨와 할아버지는 새 학기를 준비하며 책상 위의 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칠판을 닦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예전에 소란을 피웠던 젊은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뚜렷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리 중 한 청년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는 칠판 닦던 손을 멈추고 침착한 눈빛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선생님이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만으로도 귀한 일이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실수가 미래를 가로막게 두지 말 거라. 젊은이 무리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청소든 수리든 뭐든지 기꺼이 돕겠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그들의 변화에 감격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교실 이야기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근처 시장 상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교실을 도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나이든 채소 가게 여주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 교실을 돕기 위해 뭔가 좀 거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채소 있는 사람은 채소 내고, 쌀 있는 사람은 쌀 내고. 많지는 않지만 마음이잖아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성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 여성이 큰 채소 다발을 들고 교실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시고 기뻐해 주세요. 저희 밭에서 난 거라 별거 아니지만 저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감동하며 떨리는 손으로 채소 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 후, 나이든 쌀가게 사장님이 작은 쌀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교실은 좋은 일이에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 쌀 조금이라도 아이들 공부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점차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으로 교실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심지어 자녀들에게 꾸준히 교실에 나가도록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실은 더 이상 글자를 배우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나눔과 단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러한 변화들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의 힘이야. 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교실 앞에 서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글 읽는 소리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 돌아서서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고마워요, 서연 아가씨.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생님께서 만들어내신 가치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날, 교실은 더 많은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들러 작은 선물을 가져오거나 단순히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점잖게 차려입은 나이든 남자가 조용히 교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고 미래의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작은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구석구석, 낡은 나무 의자 하나하나를 비췄습니다. 주민센터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칠판을 닫고 책상 위의 낡은 책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작은 얼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교실에 온 아이들의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변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교실 이야기를 듣고 신나서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마르고 수줍음 많은 남자아이가 교실 문밖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야, 들어오렴. 이 교실은 모두를 위한 곳이란다. 내가 함께한다면 할아버지는 정말 기쁠 거야. 아이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미 있는 교훈을 담은 실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작은 여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진짜 재밌게 가르치신다. 나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거 처음 봐. 교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부모들은 교실 뒤편에 앉아 조용히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눈가가 붉어진 한 어머니가 감동하며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집중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선생님과 서연 씨께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힘을 보태면서 교실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이 펜과 공책이 가득 담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교실에 책이랑 공책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이건 제 작은 성의인데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전에 소란을 피웠던 젊은이들도 이제는 열정적인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실 청소를 돕고 책상과 의자를 정리했으며 방과 후 활동 몇 가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교실에 무관심했던 한 남자는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 아이들을 보니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겠어. 교실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작은 꿈들을 밝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한 남자아이는 이제 다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자신감 넘치게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첫날 교실에 왔을 때 수줍어서 말도 못하던 고아 여자아이는 이제 교실 앞에서 글을 읽을 용기를 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길어지는 학생 명단을 보며 마음속 깊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작은 일들이 이제 이렇게 큰 씨앗이 되었구나. 서연 씨는 교실의 긍정적인 발전을 보고 학기 말 감사 및 총결산 행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모든 분들이 교육과 인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눈빛에는 믿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저 이 아이들이 좋은 미래를 갖기를 바랄 뿐이야. 오후, 교실에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주민센터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멀리서 점잖은 차림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할아버지를 주에 깊게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이내 조용히 서서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교실 안에 한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수학 문제 풀었어요. 여기요. 할아버지는 돌아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그리고 낯선 남자의 조용한 시선이 어우러져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작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서류들과 빼곡하게 적힌 목표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교실은 점점 안정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육과 인간의 정신을 삶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곳까지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서연 씨는 교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음미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자네는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네.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있는가?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이상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많이 생각해봤는데 선생님의 이름을 딴 자선기금을 설립하고 싶어요. 김민식 희망기금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흐릿한 눈에 순간 감동이 스쳤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늙은 교사일 뿐인데 감히 그렇게 큰일을 꿈꿀 수 있겠나. 서연 씨는 할아버지의 앙상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이 교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서연 씨는 재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멋진 생각이다. 내가 몇몇 자선단체와 연결해 줄게. 분명히 지지해 줄 거야. 서연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서류 초안 작성부터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원자 설득까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기금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첫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기금 출범식은 작은 교실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님부터 상인들, 교실을 도왔던 청년들까지 지역 사회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서연 씨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김민식 희망기금은 저와 저희 어머니께 인간애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표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공간 전체에 동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 서서 자랑스러움과 감동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 씨는 인근 지역으로 교실 모델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간 지역의 가난한 마을이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기금 팀원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학습 도구, 책상과 의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가난한 어머니 한 분이 서연 씨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아이는 학교 갈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책도 있고 선생님도 생겼어요. 서연 씨는 그 어머니를 가볍게 안으며
모든 눈빛과 미소 속에 담긴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새로 문을 연 교실들의 긴 목록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자네는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해냈네. 이것이 선생으로서 가장 큰 자랑일세.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의 선생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날 밤, 서연 씨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자신이 걸어온 긴 여정을,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산간 지역 교실의 자원봉사 교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여기 저희 교실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혹시 여기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갈게요. 서연 씨는 차에 앉아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겹겹이 이어진 산간 지역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간 지역 교실에서의 전화는 그녀를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와 할아버지의 노력은 단지 작은 교실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희망의 불꽃이 되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산간 지역 교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 씨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자원봉사 교사가 다가와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교실은 이곳 아이들의 꿈 그 자체랍니다. 그녀가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의 작은 여자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저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서연 씨는 여자아이를 가볍게 안으며 부드럽지만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얘야,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교실이 열린 곳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채소 가게의 나이든 여주인이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서연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 지식이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상인들은 교실 유지를 돕기 위해 힘을 합쳐 기부했습니다. 작은 연필부터 낡은 책, 심지어 시설 수리 비용까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 사업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서연 씨와 김민식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교실 시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터져 나갔습니다. 인간에는 끝없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먼 지역의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실 덕분에 집안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서연 선생님은 저희의 가장 어두웠던 날들의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에 눈물이 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나, 아가씨? 이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했던 작은 일들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네.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공이란 제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이 교실들로부터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연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네는 내 가장 큰 자랑일세. 이 좋은 일을 계속 퍼뜨리게나, 아가씨. 어느 해 질녘, 아이들은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마당에는 학부모들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서연 씨를 향한 눈빛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선생님,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이 여정을 계속할 거예요. 갑자기 서연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점잖은 영어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기구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서연 씨의 모델을 더 많은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혹시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연 씨는 놀랐습니다. 눈빛이 밝아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꺼이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요. 그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주민센터 마당을 감쌌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장식된 공간에는 지식의 씨앗을 뿌린 분, 김민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날 밤 직접 준비한 들꽃들이 정성스럽게 꽃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어서실 때 줄지어 환영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맑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 읽고 쓰는 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작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경험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모두 이 특별한 날에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식 선생님은 글자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서연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할아버지를 향했고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는 희망을 심은 분, 김민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정성껏 디자인된 감사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 메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지식과 인간의 씨앗을 뿌리는데 헌신하신 한 분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김민식 선생님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배우는 빛나는 본보기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빛에는 벅찬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오늘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각자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줍음 많은 남자아이 한 명이 가운데 서서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글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아이의 말은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내 가장 큰 자랑이다. 분위기는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역 사회대표가 연단에 올라 지식의 씨앗을 뿌린 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큰 펜을 할아버지께 증정했습니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각자가 매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배우는 빛나는 본보기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서연 씨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감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꿈을 이루었네. 고맙네, 서연 아가씨. 서연 씨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선생님께서 밝히신 그 빛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행사는 할아버지, 서연 씨, 그리고 학생들이 황금빛 석양 아래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소와 빛나는 눈빛은 선함과 단결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국제기구에서 온 점잖은 남자가 다가와 서연 씨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를 뉴욕에서 열리는 교육 및 인도주의 관련 국제회의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서연 씨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연 씨는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빛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자신을 기다리는 큰 결정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학생들이 할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싱싱한 꽃다발과 작고 예쁜 선물들을 비췄습니다. 교실 풍경을 그린 그림이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 어린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세요. 할아버지는 교실 앞에 서서 흐릿한 눈에 자랑스러움과 감동을 담고 있었습니다. 감사 행사 소식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심을 담아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에서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김민식 선생님 아니었으면 동네 꼬맹이들 아직 글자도 몰랐을걸. 내가 보기엔 선생님은 공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더 착하게 사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 지역 언론도 할아버지와 무료 교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 신문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민식 선생님, 지식과 희망의 불을 밝히다. 글자뿐 아니라 인간애를 가르치다. 김민식 선생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도 공유되어 많은 자선단체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육 및 자선단체로부터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형 단체는 그를 지역 사회 교육 관련 회의에 초청하여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회의장에서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청중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늙은 교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어려운 형편 때문에 멀리 떠났던 할아버지의 자식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중 한 명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추구하신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재회의 순간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 씨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노트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사회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보낸 모든 이야기와 감사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노트를 할아버지 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모든 분들이 선생님께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분들의 깊은 애정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떨리는 손으로 진심 어린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야말로 내가 늘 지키고 싶었던 희망의 불꽃을 이어가는 햇불일세.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서연 아가씨. 서연 씨는 감동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집 앞 마당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옛 제자들이 찾아와 즐거운 이야기와 웃음소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정말 충만하구나. 서연 씨는 멀리서 조용히 할아버지가 제자들과 지역 사회의 사랑스러운 품 안에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더 큰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공항에 서서 국제회의로 가는 비행기 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고향 쪽을 돌아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인간애가 더욱 멀리 퍼져나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야. 서연 씨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하늘 위로 점점 희미해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행사가 끝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깊은 울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감사 인사와 함께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부드럽지만 의미 깊은 합창곡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골목길 구석에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그 아침부터 낡은 스웨터와 그의 흐릿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삶을 바꾸기 위한 여정의 서툰 첫걸음들을 기억했습니다. 교실을 열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인간에 넘치는 교육 모델이 퍼져나가는 것까지. 그녀는 처음에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인간애란 단지 주는 것만이 아닐까? 어쩌면 그것은 삶으로부터 의미와 기쁨을 돌려받는 방법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맑은 공기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침의 따뜻함을 더하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계셨고 서연 씨를 보자 눈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사 인사가 담긴 노트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모든 분들이 선생님께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선생님께서 그분들의 애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서연 씨는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트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네는 많은 좋은 일을 했네. 하지만 기억하게, 선함은 가장 소박한 방법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멀리만 보지 말고 가까운 곳을 보게나. 그러면 자네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찰 걸세.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 씨는 교육 및 인도주의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대에 서서 자신감 있게 할아버지와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골목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에 넘치는 마음을 가진 늙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선함이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연 씨의 연설은 대표단으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국제기구 대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더 많은 국가로 가져가기 위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마음속에 힘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이 베트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할아버지의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는 모습, 저녁 햇살 아래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 때 가장 의미가 있구나. 그녀는 후계자 팀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가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가치들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교실 앞에 서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씨앗은 싹을 틔웠고 나는 이것이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가꿀 것이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교실의 한 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선생님과 김민식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이른 햇살이 서연 씨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작은 골목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차를 멈추고 천천히 내려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의 익숙한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익숙한 외침 소리,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에게 이 골목길은 이제 단순한 시작점이 아니라 그녀의 의미 있는 여정을 지켜본 증인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세월의 다른 보도블록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향한 흐릿한 눈빛, 복권 다발을 쥔 앙상한 손, 그리고 소박하지만 희망 가득했던 미소. 그의 말 한마디,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지난 여정 내내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서연 씨의 발걸음은 뜻밖의 광경을 보고 멈췄습니다. 길모퉁이 큰 나무 그늘 아래 할아버지가 작은 칠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몇몇 아이들이 소박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이 글자는 뭐라고 읽는다고 했지? 얘들아? 수줍음 많은 여자아이 한 명이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교실 분위기는 마치 늙은 선생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다가갔습니다. 눈빛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마침 잘 왔네. 이 아이들에게 책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 중이었어. 서연 씨는 살짝 허리를 숙여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선생님, 이 일을 오래 계속하시려면 꼭 건강 잘 챙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는 멀리서 조용히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쁨과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그늘을 드리우고 평화와 인간애를 퍼뜨리는 오래된 나무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심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이 인간애의 씨앗은 영원히 푸르게 자랄 것이다. 서연 씨가 떠나려고 준비할 때 한 남자아이가 동그란 눈에 호기심을 가득 담고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신데 김민식 할아버지가 저렇게 기분 좋게 웃으세요? 서연 씨는 살짝 허리를 숙여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줌마는 선생님께 선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운 좋은 사람이란다. 그녀는 차에 올라 할아버지와 웃고 떠드는 아이들이 있는 작은 골목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평화로운 아침의 온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단지 끝이 아니라 인간애에 대한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의 시작임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할아버지와 서연 씨의 여정만이 아니라 인간애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친절한 행동이라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삶에서 인간애의 가치에 대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한 친절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계속해서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저희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